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의 상원 인준 작업이 현재 수렁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명자인 캐버나우 판사를 성추행으로 고발한 닥터 크리스틴 포드가 어제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상원 청문회 이전에 FBI에 조사를 해달라 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발자나 고발자나 모두 월요일로 예정이 된 상원 법사위원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용의가 있기는 있는데, 고발자 측에서 그냥 나가면은 he said, she said 하고 무의미한 청문회가 될 것이니까 사전에 FBI가 고발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원 청문회를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이나 화이트하우스가 여기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상원 인준이 현재 거의 다 된 밥인데 일사천리로 나가다가 표결을 바로 앞두고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칫 일이 그르쳐버리면 어떡하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그냥 묵살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11월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대법원 판사 인준을 근본적으로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화당과 화이트하우스의 최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최대의 목표고, 동시에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을 공화당이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고발자 그리고 피고발자의 초청 청문회를 놓고 양측의 주장과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이 교착 상태를 빠져나가기 위한 양측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종합하겠습니다. 이 피고발자인 브렛 캐버나우 판사는 그야말로 최고의 수재 법조인이고 이제 곧 가장 파워풀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람입니다. 최고의 재판정인 대법원에서도 보수 한 표의 추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돋보이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발자인 닥터 크리스틴 포드는 그냥 연약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교수고 지성인이고, 그러나 친구 14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지원을 할 만큼 인품도 갖춘 심리학자입니다. 지금 일사천리로 나가던 상원의 대법원장 인준 작업이 이 여성의 30여 년 전의 성추행 고발, 이것 때문에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으로서는 신속하게 이 교착 상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가 변변치 않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고발자의 고발을 듣겠다, 동시에 피고발자와 나란히 앉아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열자, 이런 제안을 했고, 내주 월요일이다라고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모두 청문회 참석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발자인 이제 닥터 포드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즉 그냥 청문회를 해봐야 정치적인 대결장이 되고 말 것이니까 사실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FBI가 내 고발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원은 처음부터 별로 내키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상원은 청문회에서 증인 진술은 듣지 않겠다, 고발자 피고발자 두 사람만 놓고 질의응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닥터 포드의 주장은 이런 청문회는 무의미하다, 그가 이렇게 말했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다가 결론은 없다, 표결에 붙이자, 이렇게 나갈 것이 뻔한 것이 아니냐, 청문회라는 것은 사실의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공화당 측은 FBI의 조사가 필요 없다 하는 의견을 현재까지는 펴고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월요일 청문회 이야기를 이미 꺼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청문회를 취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캐비나우 판사, 즉 피고발자만 놓고 청문회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면 청문회를 연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투 시대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과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고 사라진 시대에 대법원 판사 후보자에 대한 성추행 고발을 소홀하게 취급한다. 이것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11월 중간 선거가 바로 코앞입니다. 자칫 인준 절차 통과를 강행했다가는 여성표 그리고 독립적인 표의 투표인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하원에서 만일 다수당을 뺏기게 된다면 탄핵 문제도 나오고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또 실제로 1991년도 현 대법원 판사인 클래런스 타머스 판사에 대한 아니타 힐스 교수의 성희롱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22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불러서 대대적인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자는 흑인 여성, 질문자는 상원법사위원회 의원들인데 전원이 백인, 전원이 남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발끈하고 나서서 1992년도 바로 다음 해가 여성의 해다, Year of the Woman,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워싱턴주의 패리 머리 상원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을 나섰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드라마가 여성에 대한 핍박이라든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무시로 비춰지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닥터 포드의 변호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난주부터 그녀에게 살인 위협 협박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가족들이 피신을 했고 지금 현재로 그녀는 변장을 하고서야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최고로 힘센 남자와 연약한 성추행 피해자와의 대결,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화당 법사위원회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태도입니다. 아직은 월요일 초청은 유효하다. 또 우리에게 플랜 B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발자도 역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FBI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월요일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추이를 보자는 것이 양쪽의 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사자인 캐버나우 판사는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예상 연습까지 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며칠 청문회를 놓고 날짜를 연기하면서 추이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원 표결을 강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으로서는 일단 고발자에게 기회를 부여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녀가 이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이 장기화가 되면은 화이트하우스가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리스트 중에 여성 법조인으로서 보수 강경 인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대타를 내놓을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번 일을 다루면서 조심스럽고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성추행으로 10여 명의 여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아무도 확실한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월 19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는 군사,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고 핵시험장과 발사대에 영구적인 해체를 약속했다며 그 사이에 더 이상의 로켓 또는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케버노 대법관 후보 지명자의 성폭행 기도를 폭로해 다음 주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하기로 했던 크리스틴 블라시 포드가 의회 증언 전에 먼저 FBI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변호인 리사 뱅크스는 어제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뱅크스 변호인은 서한에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포드가 법사위에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캐버노의 성폭력 시도를 폭로한 이후 지난 며칠간 살해 위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의적인 위협들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 거처를 옮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가 증언 이전 FBI의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원 증언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토네이도를 몰고 온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 최소 32명이 숨진 가운데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침수 지역의 수위가 앞으로 며칠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넓은 지역에 걸친 폭우로 일부 지역은 이미 주택이 지붕까지 침수됐고 고속도로는 강으로 변했으며 수천 명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은 2,000대의 보트와 36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해 고립된 주민들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오바마 전 행정부의 규정을 또다시 폐지했습니다. 내무부는 어제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발생하는 대규모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천연가스 채굴 시 에너지 회사들이 메탄가스 발생을 따로 포집하도록 강제했었고 이에 따라 연간 최대 18만 톤의 메탄가스를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락킨 맥다널 사건 재판에 나선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증언에 나선 경찰관은 피살자의 행동이 위협적이었으며 경찰 순찰차의 비디오는 정확치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증언했던 2명의 경찰관은 피살자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현장 경찰들은 전기총 유닛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센터 건립을 놓고 재소자인 시민단체와 오바마 재단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시카고 출입은 신문 논설위원회와 만나 센터 건립지인 잭슨 파크의 부지 사용 적법성을 놓고 논쟁을 전개했습니다.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프로텍트 아워 파크는 오바마 센터 재단의 잭슨 파크 부지 선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맥다널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서 어제 10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임금 시간당 $15를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근로자 측은 시카고를 비롯한 9개 도시의 맥다널 매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맥다널 본부 측은 사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훈련과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 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9도.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낮 기온은 9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5도. 금요일도 오전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늦더위는 주말부터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5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입니다.